막 열이 펄펄 나고 귀도 아파요. 심하면 고막이 터지면서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나 발열은 없지만 고막 뒤쪽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환기장애와 균 감염이 동반되어서 나타나서 전신 마취 후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중이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원인과 증상, 예후, 치료까지 다 상이한 여러 종류의 중이염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어머님께서 자녀와 함께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애가 감기를 앓고 난 후로 잘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하고요. 학원에서도 수업 때 잘 못 듣는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더군요. 병원에서 중이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양쪽 귀에 삼출성 중이염이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여전히 귀는 먹먹하고 중이염이라고 해서 약을 꽤 오래 먹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이염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는 증상과 정도의 범위가 아주 넓은 질환입니다. 중이염의 종류에 따라서도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중이염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이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고막에 국한된 염증이 생기면 고막염이라고 합니다. 고막보다 이 바깥쪽 귓구멍에 발생한 염증은 외이도염이라고 하고요, 고막을 포함해서 고막의 안쪽에 있는 중이강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긴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중이염이 발생하는 상황과 원인이 다양하며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발생 시기에 따라서 급성 중이염과 만성 중이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감염에 의한 환용성 중이염도 있고요, 균 감염이 다 없어진 후에도 지속되거나 균 감염과는 별개로 환기 장애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삼출성 중이염도 있습니다. 고막에 구멍이 없는 중이염도 있고, 고막에 구멍이 생겨서 고막 천공이 동반된 중이염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들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에서는 상기도 감염과 동반된 중이염이 잦은데요, 상기도 감염 때 자주 동반되어 발생하는 급성 환원성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막 열이 펄펄 나고 귀도 아파요. 심하면 고막이 터지면서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급성 환원성 중이염을 지나고 나서 삼출성 중이염으로 단계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나 발열은 없지만 고막 뒤쪽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물 때문에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는 게 주요 증상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장기간 호전이 없으면 중이 환기관 삽입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성인에서 발견되는 만성 환원성 중이염은 고막에 천공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귀에서 고름이 자주 재발하여 만성적으로 청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기장애와 균 감염이 동반되어서 나타나서 전신 마취 후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중이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원인과 증상, 예후, 치료까지 다 상이한 여러 종류의 중이염들이 있습니다. 중이염 여부의 진단은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일단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고막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형태만으로 중이염 여부나 그 정도를 판단하기 힘들면 청력과 고막 검사, 이관 기능 검사를 합니다. 청력 검사에는 기도 청력 검사와 골도 청력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청력 검사에서 확인되는 결과의 차이를 이용해서 중이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막에 직접 압력을 가감하면서 고막의 운동성을 진단하는 검사를 이용합니다. 이관 기능이 저하되어 환기 장애가 있고, 환기 장애가 중이염의 원인이라고 추정되면 이관 기능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을 중이강이라고 하는데요, 중이강은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두개골의 일부인 측두걸이라는 뼈의 안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두개골의 일부까지 감염과 염증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CT나 MRI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검사를 통해서 중이염의 여부와 정도, 치료 방법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감염에 의한 중이염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항생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급성인 경우 단기간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막천공이나 측두골에 뼈 감염이 있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수술과 약물 치료가 동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아에서 발생한 삼출성 중이염입니다. 급성 중이염을 충분히 치료한 후에 한동안 고막 안에 맑은 삼출액이 고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소아들에서 3달 이내에 삼출성 중이염은 약물 치료 없이도 호전되는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초기에만 약물 치료를 하고 후로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재발하더라도 성장하면서 대부분 발생 빈도가 줄어듭니다. 소아에서의 삼출성 중이염은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더 잘 발생합니다. 소아와 성인은 이관, 다른 말로는 귀인두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관의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관이라는 것은 귀와 코 안쪽에 비인두강이라는 부위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공기 통로인데요. 이 장기의 구조나 기능이 좋지 않으면 균의 감염이 없이도 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소아에서는 이관의 구조가 중이염 발생에 취약한 상태인데 성인이 되면서 그 구조가 점점 달라지고 중이염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 성인은 성장 후에도 이관 기능이 좋지 않거나 비인강에 발생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소아에서 발생한 삼출성 중이염이 석 달 이상 지속되거나 성인에서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이환기관 삽입술이라는 치료를 고려합니다. 만약 소아에서 저절로 호전되길 기다렸는데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되거나 삼출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의 저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역시 환기관 삽입술을 고려합니다. 성인에서도 만성 삼출성 중이염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또 삼출성 중이염이 너무 자주 재발하는 경우 등에는 환기관 삽입술을 고려합니다. 간혹 구개열이나 구순열 등이 있었던 환자들이나 외상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서 구개안면 구조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이관 기능의 저하가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술 시 고막에 절개를 하고 삼출액을 제거하고 직경 2mm 정도의 조그만한 이 실리콘 튜브를 넣게 됩니다. 이 튜브로 공기가 통하고 더 이상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원리고요. 일반적으로 짧은 한 3개월 정도, 길면 1년 전으로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중이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귓구멍 안의 고막은 이 밖에서 쉽게 볼 수가 없는 곳이고 증상들이 대부분 이 주관적이어서 일일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중이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고 상이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증상과 검사 소견이 다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치료도 각 질환에 따라서 경과 관찰부터 약물 치료, 환기관 삽입술, 전신 마취 수술까지 여러 치료 옵션을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소아들의 경우 본인이 명확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발달과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기에 급성 중이염을 항생제를 포함한 충분한 치료를 했는데도 수개월 이상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되겠죠.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대학병원급 전문 진료로 다양한 중이염을 구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하여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서울아산 이비인후과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